안녕하십니까. RMB 정광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위원을 고발했습니다. 민경욱 의원 측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QR코드의 비밀, 이거 몇 번 방송했는데 이거 완전히 이해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사전투표의 함정, 여기도 수차례 방송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 부정 또는 개표 부정, 투표 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큼 보도를 많이 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법적 조치가 어디까지 유효하고,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하고, 어디까지가 희망적이고, 어디까지가 절망인지 많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 다 파헤쳐 볼 겁니다. 그걸 싹 다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민경욱 의원이 연수구 선관위원을 고발했고, 선관위원회를 고발했고, 법원이 보존하도록 결정한 증거도 제출 안 하고 방해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지시를 하고 했던 그 현장들을 모두 형사고발까지 다 취했습니다. 그럼 형사고발을 하는 주체는 민경욱 의원 측에서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왜냐면 직접 당사자니까. 그런데 형사고발하면은 그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민경욱 의원은 비례대표 투표지 등 증거 보존을 거부해버린, 이거는 연수구 선관위원회에서 아주 대놓고 배째라 하고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 증거 보존을 거부해버린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오늘 이슈가 묻혔습니다. 왜 묻혔느냐? 김정은이가 졸지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김정은이가 나타남으로써 이 중요한 이슈가 묻혀버렸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보도된 것은 꽤 많이 보도됐습니다. 즉 언론들도 더 이상 침묵을 하지 않고 보도는 이제 해주는 쪽으로 서서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도는 나갑니다. 형사고소입니다. 형사고발입니다.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어제 인천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법원이 증거보존 결정을 해준, 안 해준 부분은 더 큰 문제고요. 해준 부분도 연수구 선관위가 제출하지 않았는가. 내용이 뭐냐? 비례대표 투표 용지와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 선거인 명부를 왜 안 줄까요? 여러분, 선거인 명부가 왜 거부 대상이 돼야 됩니까? 선거인 명부를 왜 안 줍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주라고 판결했는데도 안 줬어요. 배째라죠. 배째라,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정말 끔찍하고 섬찟하고 좀 뭔가 좀 절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갑니다. 자, 선관위는 왜 선거인 명부 제출을 안 할까요? 선거인 명부가 없으면 뭘 가지고 검증을 합니까?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투표 바로 됐는지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안 주는 겁니다. 안 줘. 아예 법원에서 줘라 해도 안 줘. 그러니까 법원 판사가 줘라 해도 판결을 내려도 안 줍니다. 엄청난 배짱이죠. 이 배짱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이 배짱에는요, 선관위가 이런 배짱을 부리는 데는 지역 선관위원장은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가 주로 맡습니다. 그럼 해당 지역 부장판사가 주로 맡기 때문에 다 판사다 말이죠. 그러니까 배째라 하고 안 줘도 판사끼리 다 통해서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안 줘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역 선관위는 위원장이 지역 판사인데, 말하자면 향판 비슷한 부장 판사인데, 거기서
저끼리 쪼물딱쪼물딱 해버리면은 같은 법원 안에서 일이니까 그러면은 말단 판사가 부장 판사 유죄 판결 내려요.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인생 다 걸고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해준 비례대표 투표 용지하고 1번이 비례대표 투표입니다. 2번이 선거인 명부입니다. 선거인 명부 안 줬어요. 비례대표 투표 용지도 안 줬어요. 왜?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는 QR코드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QR코드가 뭔지 여러분 여러 군데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비례대표 투표 용지를 안 준 것은 QR코드 때문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왜 안 줬을까? 자, 이 선거인 명부는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전선거에는 관내와 관외가 있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지역구가 부산이라 칩시다. 부산시 동래구에 투표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갔다. 사전투표할 때 관외가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이제 기표를 해서 기호 2번 하고 기표했습니다. 기표가 편지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그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죠. 선거제 이름이. 그죠? 이제 있어야 되죠. 그럼 인천시 연수구도 그 선거인 명부랑 맞는지 대조를 해봐야 이게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줘라 해도 안 줍니다. 왜냐? 선관위원장이 또 그 지역의 부장 판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민경욱 의원은 그래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다가. 자, 민경욱 의원은 법원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도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담당 판사도 이를 확인했고 연수구 선관위 직원에게 제출을 지시했는데 연수구 선관위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사법부의 결정과 담당 판사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 완전히 판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판사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올라가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이 선관위 직원은 바로 그 선관위원장이 지역의 부장판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백 믿고 일선 판사, 말단 판사의 명령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린 결정일 겁니다. 그렇게밖에 추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로 가서 검찰의 조사를 콜하고 온나 하면은 검찰이 기소를 해도 재판은 판사한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검찰이 기소를 해도 판사한테 받으면 판사는 기각해보면 또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민주 시민이 역할이 굉장히 크게 주어진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거 여러 군데 막 할 필요도 없어요. 한 군데 딱 하는 거 보면 다 답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민경욱 의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도 제출하지 않았다. 혹시 없어서 안 했다면, 아예 통합선거인 명부도 안 만들었다면 총괄적인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선거인 명부가 없는데 누가 투표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자, 지금 이렇게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례대표 자녀 투표용지는 제공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제공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했다. 자녀 투표용지가 뭡니까? 투표 안 한 거, 비례대표 투표 안 한 백지는 줬는데 투표한 거는 안 주는, 그럼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증거보전 신청인데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모조리 거부를 하고, 더군다나 선관위 직원이 담당 직원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협조하지 마, 협조해주지 마 하고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하더라, 거짓말까지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것 자체로 벌써 유죄 심정이 굳어지는데 이거 뒷배경 없이 못하는 일을 막 겁대가리 없이 막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섭죠. 여기서 이것 정도라면은 뉴스도 안 됩니다. 전부 정말로 기가 찬 일들이 뒤에 막 줄줄이 나올 겁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즉 신청했으면 인용한다는 게 허가해 주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는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는데 나머지 10개는 안 해줬습니다. 이것도 무슨 일이냐? 이런 졸도할 일이 왜 발생하느냐? 자, 뭐뭐 안 해줬느냐? 정말로 중요한 전자개표기 일체, 선거관리 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여 개의 증거 보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왜 그러지? 혹시 증거 보존 신청하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피고인입니까? 안 그렇죠?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고 특히 선거 당사자 즉 후보인데도 개표기 일체, 선거관리 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 안 보고 어떻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기각해버리죠. 판사가. 그럼 판사가 기각하면 거기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물론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죠. 근데 고등법원장도 또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일 가능성이 또 높아요. 이렇게 다 물고 물리고 하기 때문에 과연 선거관리를 선관위원이 자기를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옳으냐? 선거관리위원장이 사법부 즉 판사가 하고 판결도 판사가 하면 내가 한 행위를 내가 판단하면 무조건 문제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바꿔가지고 선거관리위원은 판사가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도록 바꾼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한 거는 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 영상만 수십 개를 올리면서 제발 좀 알려달라, 국민들이 알아야 답이 나온다 하고 참 많이 여러분께 구독자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 많이 좀 퍼날아주세요. QR코드 문제는요, 이건 심각하기 짝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투표용지 보면 QR코드가 있죠. 이거 바코드만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는 이 짝대기 모양입니다. 막대기 모양. QR코드는 사각 안에 이렇게 점이 막 여러 개 있어가지고 QR코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코드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정보를 못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바코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기 위해서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QR코드의 선거구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일련번호만 표시되어 있다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바코드 쓰면 되는데 왜 QR코드를 썼느냐? 이 질문에는 답을 못합니다. 이걸 답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기하면은 자유선거 방해 행위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해명은 무조건 하느님 말씀처럼 100% 무오류니까 다 믿어라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조건 옳다. 성경 무오설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과 같은 케이스죠. 무조건 믿어라. 자, 그러면은 무조건 못 믿겠다면은
재판을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각시킵니다. 기각이라는 건 판결을 안 해보는 겁니다. 재판은 심리를 진행을 안 해보는 겁니다. 안 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기각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사 고소를 해놨기 때문에 어쩌면 검찰 측에서 잘 뒤져가지고 증거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보면 또 그것도 기각시킬란지 그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QR코드는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도 그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코드만 써라. 그리고 바코드의 모양까지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를 써라. 그런데 선관위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QR코드가 1차원이면 2차원 바코드 정도다. 하는 설명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법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법보다 위에 있고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이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무슨 범죄 조직도 아니고 법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특히 안민영 민사 35 단독 인천지방법원 판사 굉장히 이상해요. 왜 개표기 일체, 선거관리 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거는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해버렸을까요? 여기에서 어제 제가 이제 끝났다. 다른 거 논리 따질 필요 없고 다 끝났다. 미국에서 월터 미베인이라는 교수가 전 세계의 부정선거 잡아내는 초전문가인 월터 미베인 교수가 한국 선거는 2020 한국 선거는 사기다. 사기라는 프로드라는 사기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야기를 해서 어제 제가 제목이 문재인 이제는 끝났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대 트루스 포럼 대자보가 하나 떴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 대자보. 이 트루스 포럼이라는 데가 뭐 가끔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거짓말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바코드 문제를 네티즌들이 뒤져보니까 바코드 판독기 리더기로 읽어보니까 하나도 일치하는 자료가 없더라. 숫자가 다 이렇게 전부 다르더라. 모두가 다 다르더라. 이거는 비밀선거 규정을 위배한 거 아니냐. QR코드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다 분석해버렸죠. 구미지역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만약에 선거구와 투표소 그리고 일련번호라면 일치하는 게 많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자료가 들어가더라. 정보가. 자, 그렇다면 지금 어제 월터 미베인 교수가 Fraud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2020년 대한민국 의회 선거는 사기였다 하면서 글을 올렸고 수많은 네티즌 유튜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저한테 역시 왔던 문자까지도 막 날아다니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걸 알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몰라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아는 실정에 월터 미베인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이미 저기 우리 한국 것까지 올라가 있고 제가 PDF 파일도 올려놓고 이거 제발 좀 가져가서 방송 좀 해달라. 유튜브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같이 떠들자. 방송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광화문에 나선들 뭐 하겠습니까? 나가본들. 국민이 모르는데 광화문에 왜 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알리지도 않고 그냥 광화문에 나가면 답이 됩니까? 처음에 시작은 누가 하더라도 결국은 답이 되려면 넥타이 부대가 최고 마지막에는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뭘 알아야 나올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든 아무 상관없다는 사람들 천지만 모여 있는데 지금 부동산 스타디라든지 다른 여러 곳에서는 이미 많이 인용되고 있고, 월터 미베인의 논문이. 월터 미베인이 지적만 하면 볼리비아 대통령 부정선거 대통령이 결국 하야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고, 콩고 케냐에서는 유혈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월터 미베인이 이거 한번 논문을 쓰게 되면 난리가 나는데 왜 대한민국만 이럴까?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감각할까? 무관심과 무감각이 이렇게 차고 넘칠까? 우리 보수 우파 이 구독자님들한테도 책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알리는 데 대해서 너무 게을렀던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으면 광화문에 화염병 들고 뛰어나간다고 절대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았을 때 광화문에서 화염병이 날아다니면 그때는 답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최소한 알리는 성의도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다. 차라리 광화문에 가서 화염병 들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 죽기 살기로 이 진실 알리기, 퍼나르게 나서야 되는 거죠. 그게 광화문에서 태극기 드는 것보다, 화염병 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투쟁 방식이죠. 이미 월터 미베인 교수의 논문과 그게 나와 있는 그 사기는 민주당 지지하는 110만 표가 제조되었다, 매뉴팩처도 되었다. 이거 다 제가 어제 알려드린 거라서 또 방송할 수는 없죠.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다 설명해놨습니다. 자, 자유통일님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가면 뭐합니까? 뭐 하실 건데요, 자유통일님? 광화문 광장으로 간들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털딱들 또 태극기 들고 나왔네,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 줍니까? 차라리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를 외치신 바로 저 자유통일님 같은 분들이 하나라도 퍼나르면 그게 효과가 있죠. 퍼나르서 전 국민이 알게 한다면 그때는 나오지 마라 그래도 다 나옵니다. 아직 퍼나르기조차 하지 않고 광화문에 나가면 답이 있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려놓으면은 넥타이 부대가 제일 마지막에 따라붙을 정도의 이게 퍼져 나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진실 알리기 위해서 서울대 트루스 포럼 같은 경우는 대자보를 통해서 합니다. 대자보를 통해서 알리자 이거죠. 먼저 서울대 학생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알려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다. 이거는 명심하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알려야 됩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퍼나르 놓으세요. 퍼나르고 있으면은 답이 나옵니다. 퍼나르면 답이 반드시 나옵니다. 믿으세요. 퍼나르면 답이 나옵니다. 나중에 답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 둘이 알려지다가 나중에 대다수가 알게 되면 반드시 효과 있습니다. 트럼프는 혼자서 트위터 가지고 미국 전 언론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하면 돼요. 미국 백악관에 청원하면 답이 나온대요. 답 없어요. 저도 청원 여러분께 부탁드리지만 그게 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건 답이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찾아가봤자 답이 안 됩니다. 알려야 합니다. 먼저
이 유튜브 동영상 또는 저 유튜브 동영상, 저 유튜브 동영상 퍼나르는 훈련부터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 다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무엇을 알리고자 하느냐?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결국 알리는 수단으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교가 아닌데 무슨 대자보? 자,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조국을 비롯해서 민주화를 덜먹이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민낯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광화문을 뒤엎었었다. 그때는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광화문이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준이다. 혹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혹자는 패자의 추잡한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선거 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한성정 씨, 개명 전에는 한영순 씨였습니다. 이분은 2002년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후 진행된 모든 선거는 조작이 가능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2012년에는 경기도 선관위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던 사람이 뛰쳐나와서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놀랍죠? 놀랍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던 사람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와도 효과가 없어요. 안 알려져서 그렇습니다. 자, 2012년에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중간에 좀 생략하고 중략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본연의 직업이다. 또한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국가와 선관위의 몫이다. 이를 방기하면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의혹의 제기는 정당한가?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참 글 잘 썼네요. 정말 잘 썼네요. 그런데 문재인은 자신의 선거 캠프 특보로 있던 조혜주 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나옵니다. 자, 문재인이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한 조혜주 씨가 어떤 사람이냐? 흥미롭게도 조혜주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에 선거 과장으로서 관련 의무를 주도했던 인사다. 자, 왜 조혜주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다 주무를 수 있나? 천만에요.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에 선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중앙선관위에 문재인이 인사청문회라도 받고 시켜도 그대로 임명 강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조혜주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데가 있습니까? 섬찟하지 않습니까? 모골이 송연하지 않습니까? 자,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때 그게 실무과장, 선거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해온 사람이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문재인의 임명은. 또 한 놀라운 것은 이번 4.15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 단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다. 야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나아가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 투표지 블루기라고 자기네들은 이야기하죠.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벌써 나오죠.
여기서도 놀라운 게 나옵니다. 이 부정선거 해주고 돈 받아먹은 그 정황까지 나와요. 계속 가봅시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되었다.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한국산 절대로 쓰지 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되었고 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여기 사람 죽고 휴일 사태 나고 난리 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 시스템, 바로 이 미루 시스템 문제입니다. 미루 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것이다.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었다. 어떻게 되느냐?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루 시스템은 2018년 10월 1931억 원의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다고 발표도 했다. 하지만 2019년에 발표된 미루 시스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매출은 1,448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차익이 약 500억 원이 발생하죠. 약 500억 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서울대생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개표기 납품하고 500억 원 정도가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면 그 대가는 뭘까요? 바로 부정선거를 해준 거겠죠.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 있나요?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바로 그 개표기, 미루 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감이 번쩍하고 오십니까? 콩고에서 유혈 사태까지 일으키고 또 비자금까지 받아먹고 했던 그 전자개표기가 대한민국 4.15 총선에 사용되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됐습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4.15 총선에 설령 부정이 없다 한들 끄름직함을 감출 수 있을까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이건형 위원장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쪽집게 예측을 제공했습니다. 놀랬죠? 한편 중국 스파이 왕리창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위조 한국 여권을 가지고 대만과 홍콩에서 암약을 하다가 호주로 망명했는데 그가 한국이었다면 주민등록증 딱 있으니까 투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거 부정에 대한 통계 분석을 연구하는 미국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4.15 총선 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7% 정도의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월터 미베인 교수. 자, 콩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콩고 사람들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옵니다. 찾아가지고 문제의 회사인 미루 시스템즈에 누가 근무한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콩고 민주콩고 선관위 노버트 바센게지 카틴티마 뭐 이름도 참 기네요. 어쨌든 콩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아들인 마르셀린 바센게지 모클로 뭐 또 이름 또 엄청 긴데 하여튼 그 아들이 수석 고문이 한국에서 유학을 했고 심지어 문제의 회사인 미루 시스템즈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좋은 거 배워갔죠. 그래서 콩고가 확 뒤집어지고 유혈 사태가 난 거 아닐까요? 섬찟하지 않나요? 바로 그 콩고에서 사고를 일으킨 그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아들이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미루 시스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미루 시스템이 바로 콩고에다가 전자개표기 납품한 회사고 그 전자개표기 미루 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4.15 총선 때 사용됐다.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2006년 네덜란드에서는 TV 공개방송을 통해서 당시 네덜란드 선거에서 사용하고 있던 NEDAP사의 회사 이름입니다. 네답사래요. 네답사의 전자투표기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 직접 시연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서 선거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일제 싹 중지해라 하고 독일 연방헌법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변화는 해커가 설립한 시민단체를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이들은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해커 그룹과 연대해서 독일이 수입해서 사용하던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의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의혹이라고 하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가공돼서 논란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좌우를 떠나서 선거 부정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는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람들은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 함께 일하던 우파 단체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 좌파 단체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주장해온 한성천 씨가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투명한 선거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임이죠. 또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할 수 있죠. 누구나.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요구하면은 고발해버립니다. 왜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여기가 콩고입니까? 여기 대한민국이 콩고예요. 자 보십시오.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의제기를 제대로 하면은 고발해버린다. 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디지털 파시즘에 대한 우려.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과연 안전한가?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이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일반 시민이 누가 봐도 시알리 보면 되고 이렇게 딱딱딱 할 수 있는 거 아니고는 다 위헌이다. 할 수 없다. 사용하지 마라. 위헌이다. 왜냐? 전자개표의 경우는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그래머가 검증을 해야죠.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검증할 수 있나요? 프로그래머가도 아니고 해커도 아니고 그 정도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 검증해라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다 엉터리다 하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정부가 자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쉴드 액트를 입안했습니다. 쉴드가 방패막이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이 해외 정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 중국의 개입은 없었을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이 해외 정부, 한국 정부도 해외 정부죠. 중국이었을 때는 해외 정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번에 차이나 게이트 그건가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해외 정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특히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국내에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전자투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판례는 전자투표뿐만 아니라 컴퓨터, 즉 전산기기의 사용으로 인해서 해킹을 통해서 조작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분을 다 논하고 있다. 독일은 이에 따라서 투표 용지를 개수하는 카운팅 머신은 뭡니까? 이 지폐 같은 거 축 넣으면은 쫙 하고 돈 세리는 거 있죠. 이것조차도 쓰지 말아요. 쓰지 마라. 기계는 무조건 쓰지 마라. 하나도 쓰지 마라. 카운팅 머신, 세는 기계도 쓰지 마라. 투표 기계의 사용이 하자나 조작 가능성이 없음을 일반 국민들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어도 쉽고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 판례가 그 판례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선거는 시민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도 없고 이는 선거의 본질에 반한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독일은 투표소 현장 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수개표를 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 받치면 그 자리에서 탈탈 들어가 바로 개표버립니다. 그럼 장수가 어긋날 것도 없고 뭐 봉인함이 찢어졌니 나도 날아가 버렸니 이것도 없고 그런 시비가 발생할 수가 없도록 아예 투표소에서 투표함 거꾸로 딱 뒤집어가지고 개표 딱 해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립니다. 이게 독일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나요? 관심 있는 누구라도 개표에 참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독일 선거제도의 기본소입니다. 누구도 신청하지 않아도 그거 잘못됐네 하고 간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독일의 선거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독일의 선거 시스템마저도 또 다른 해킹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2017년 투표소에서 35, 26 이렇게 취합된 것을 집계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해킹 가능성이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정부의 선거 개입을 경계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안전합니까?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 전자기술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에게 투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제공합니까? 여러분이 투개표 검증하자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모르는데 용지만 시그시 할일 쳐다보다가 아버리면 전자적으로 다 조작해버리면 여러분 검증 가능해요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답변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신이다 이겁니다. 선관위가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하면 무조건 믿으라 이겁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선거 시스템의 전산적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선거 자유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을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제기한다고? 그럼 고발을 가라고 해야 될 거고. 저 역시 이 방송하면서도 언제 고발당할지 모릅니다. 선관위가 왜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을 선거방해죄가 뭡니까? 선거 다 끝났는데 이걸로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주장입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 요청마저 법원이 사실조회를 하겠다는데 그 요청마저도 깔아뭉개버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누가 견제합니까?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인데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견제를 하고 있습니까?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누굽니까?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 선관위입니까? 아니면 견제 투sig인 개인입니까? 국민이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견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라면 이런 상황 모두를 위헌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선거소송을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굳이 디지털 파시즘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 정부의 선거 개입 의혹은 이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친구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 조직을 이용하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해서 경선을 포기하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법원마저 못 믿은 것은 왜 그럴까요?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의 하자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소송의 피고는 당의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선거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는 선관위원장이죠. 문제는 시군구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을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맡아오는 관행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피고자가 즉 자기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자기가 뭔가 저질렀다면 자기가 재판하면 이것이 배외숙님 감사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지가 저지르고 지가 재판하고 일타쌍피네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판사가 관리한 선거의 문제점을 해당 선거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인 판사한테 가서 따지는 꼴입니다. 판사가 저질렀는데 판사한테 가서 재판해달라.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입니다. 잘못됐죠.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법원은 민경욱 의원,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재검표를 위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만 내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 통합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각해버렸습니다. 공정한 검증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법원은 논란의 핵심인 개표기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와 선거관리 통합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했을까요? 논란의 핵심인 QR코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신의 조직입니까? 도대체 법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전투표에 관해서 제기되고 있는 무수한 의혹들을 차치하고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규상 명백히 부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로 쓰도록 되어 있고 이 바코드는 가로 열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된 막대기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라고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법은 막대 모양의 기호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무슨 배짱인가? 법 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도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이유가 무엇일까?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관위 본인의 자세 아닙니까? 선관위가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는 나름의 해명을 제공하면서 법규상 미비점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담하게도 법
규정을 명백히 넘어선 선관위의 행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빙자해서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겁니까?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민주주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문제가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가 말이 됩니까? 실입니까?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 이런 거는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할 뿐이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검증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모두가 의혹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프로그램의 오류나 의도적인 조작의 여부에 대해서도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한다면, 국가가 이거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이미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4.15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소스코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 없이 단순한 재검표를 통해서 그런 의혹들이 깨끗이 씻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소스코드, 시스템 이런 거 검증 없이 단순 재검표만 해가지고 의혹이 완전히 씻겨 나갈 것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 아래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개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2022년 대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는 좌우를 떠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선언에 충실하기 위한 자연적인 요청입니다.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선거개혁 운동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해커 그룹과 보안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나마 오픈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젊은 대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물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방송했던 것들입니다. 다. 이미 다 방송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전부 다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모두 싹 다 제가 방송했던 거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방송했던 겁니다. 찾아보시면 다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단편적으로 편린적으로 일부 방송 이거 한번 보고 저거 한번 보고 저거 한번 보고 아 정광용 이거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트루스 포럼이 지적한 걸 싹 다 방송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검토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죠. 당연히. 고맙습니다. 다만 민경욱 의원이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했는데 법원이 보존 결정한 증거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기타 등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재판을 누가 한다고요? 자, 이 판사 있다 칩시다. A 판사 있습니다. 저 위에 저기 그 지역을 총괄하는 인천지검,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이 말단 판사가 이 법원장을 유죄 판결 내릴 수 있을 걸로 봅니까? 시스템도 그게 안 되지만 그리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개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관리 시스템 웹 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여 개의 증거 보존 신청이 기각되고 없는데 이거 없이 다 밝혀진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세요? 그래서 월터 미베인 교수가 대한민국 선거는 2020년 대한민국 선거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완전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가 지적하고 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이런 세계적인 사건들을 직접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만 침묵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콩고 국민보다 더 미개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화염병을 수백 개 집어 던져도 끝나버린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이 나서지 않고는, 당신이 나서서 이러한 영상, 또 다른 유튜브들의 영상, 또 다른 유튜브들의 선거 의혹 영상들을 퍼나르지 않는다면 바로 당신이 역사의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